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70대 노인 10명 중 7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명을 단축시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건강 수명을 최대 10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위험한 5가지 습관과 함께 건강한 황혼을 위한 실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이 정보를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7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일상 속에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70대의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습관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가장 위험한 생활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지금 바로 고치면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습관은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수면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이러한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70대에는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불규칙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인지 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가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는 수면 중에 더 활발하게 생성되는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각종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불규칙한 수면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매일 밤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최대 48%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0대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둘째,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전자기기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낮 시간에 적절한 활동과 햇빛 노출이 필요합니다. 신체 활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햇빛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저녁 식사 후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세요. 이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우유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이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목욕, 명상이나 호흡 운동은 더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세요. 이제 두 번째로 활동량 감소와 과도한 정적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앉아 있는 것이 새로운 흡연이다 라는 의학계의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과도하게 앉아 있는 생활 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흡연만큼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분들이
은퇴 후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관절염이나 근육 약화와 같은 신체적 변화로 인해 움직임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량 감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 습관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대사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앉아 있을 때는 큰 근육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 소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는 혈당 조절 능력을 저하시키고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데 있는 인슐린 저항성과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90%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움직임이 적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혈전 형성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70대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활동량이 적으면 근감소증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일상생활 기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그리고 이동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70대의 약 40%가 근감소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적절한 신체 활동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70대에 적합한 활동량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에 최소 30분씩 중강도 활동을 목표로 하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 좋은 운동입니다. 둘째, 앉아있는 시간마다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일어나 잠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순히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근력 운동을 주 2, 3회 실시하세요.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 또는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월 푸시업과 같은 운동은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일상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버스에서 한 정거장 일찍 내리기, 정원 가꾸기나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균형 잡기와 유연성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태극권이나 요가와 같은 운동은 낙상 예방과 관절 기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활동량을 늘리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시작하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단순히 근육량 유지나 체중 관리 외에도 기분 개선, 수면의 질 향상, 인지 기능 보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해 보세요. 이제 세 번째로 영양 불균형과 식사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식욕 감소와 함께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면서 짜고 단 음식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노년기 영양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70대에 흔히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식습관 중 하나는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과 나트륨 섭취입니다. 흰밥, 흰빵, 과자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짠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입니다. 더불어 많은 70대 분들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고기를 씹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소화 문제로 인해 단백질 섭취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70대에는 단백질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비타민 D, 비타민 B12,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 영양소의 흡수율이 저하됩니다. 이들 영양소의 부족은 뼈 건강, 면역 기능, 인지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약 55%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있으며 40% 이상이 단백질을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70대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매일 섭취하세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색색의 과일과 채소는 노화 방지와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우선시하세요. 생선, 두부, 계란, 저지방 유제품, 살코기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소화가 어렵다면 삶거나 찐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현미, 통밀, 퀴노아와 같은 통곡물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넷째,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은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 감각이 둔해져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 식사 시 물을 함께 마시고 하루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필요시 적절한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의사와 상담하여 비타민 D, 비타민 B12, 오메가3와 같은 영양제 섭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소식과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하세요. 하루 3끼를 작은 양으로 나누어 먹고 필요하다면 간식을 추가하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사회적 활동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식사는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게 하고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차 건강한 식습관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관리 소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은퇴,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크게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비만이나 흡연보다도 더 큰 건강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고혈압, 심장질환,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65%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우울감은 식욕 감소, 수면 장애, 무기력감을 가져오고 있는 다시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의 감소는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새로운 경험, 인지적 자극이 줄어들면서 뇌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70대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세요. 지역 노인센터, 종교단체, 취미 모임 등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둘째, 가족과의 연결을 강화하세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이나 화상 통화를 통해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원봉사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공하고 사회적 연결을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세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소셜미디어, 메시징 앱, 화상 통화 등을
배우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주저하지 마세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마음챙김과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여덟째, 반려동물 키우기를 고려해 보세요. 능력이 된다면 반려동물은 정서적 지지와 일상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연결과 정신건강 관리는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닌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더 활발한 사회생활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질병관리 소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의학계의 격언이 있습니다. 특히 70대에는 많은 질병들이 명확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들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들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70대에는 암과 같은 중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등은 조기 발견 시 치료 성공률이 크게 높아지는 질환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거나 병원 방문의 번거로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관리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만성질환으로 인해 다수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이나 부작용 위험이 증가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약 60%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으며 40% 이상이 처방된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70대의 건강검진과 질병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연간 건강검진 일정을 반드시 지키세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안과 검진, 청력 검사, 골밀도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둘째, 예방접종을 꼭 받으세요.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코로나19 등의 예방접종은 노년기 감염병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증상이 없더라도 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약물 목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세요. 복용하는 모든 약물의 이름, 용량, 복용 시간,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의사에게 모든 약물 정보를 공유하세요. 처방약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이나 비타민제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약물 간 상호작용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의료진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진료 전에 물어볼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다시 물어보세요. 일곱째, 건강 정보를 기록하세요. 증상, 약물 복용, 혈압이나 혈당 측정치 등을 기록해두면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자가 모니터링을 실천하세요. 혈압계, 혈당계와 같은 기기를 활용하여 집에서도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질병관리는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70대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70대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위험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활동량 감소로 이어지고 활동량 감소는 다시 식욕과 영양 섭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수면 장애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악순환을 어느 지점에서든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시작하면 활동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늘어납니다. 또한 신체 활동은 식욕을 개선하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0대의 건강은 결코 나이 탓만으로 악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건강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현재 습관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위험 습관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완벽한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마세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매일 오후 30분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일주일에 3회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기, 매일 아침 과일 1개 먹기와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또한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의료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건강검진, 영양가 있는 식품, 운동기구나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은 미래의 의료비를 크게 줄여줄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70대라도 건강한 습관을 통해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개선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건강한 삶을 만들고 건강한 삶은 행복한 노년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